잠시 후 그의 집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건축사 사무실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회식에서 잘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게 되었고 그날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그리고 급하게 서두른 결혼.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 현실이었습니다.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부 입장을 했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어린 나이에 맞이한 육아와 시집살이는 너무 벅찼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속에서 버티던 어느 날,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위해 헤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미용일은 힘이 들었지만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를 만나게 해준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니 그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결혼하지 않고 그와 결혼했으면 어떠하였을까? 온통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잠을 설치며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어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꿈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어제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왔고 오늘도 그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예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잠은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네. 혼자 잘 자면 어떡해요? 전 보고 싶어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그의 대답에 저는 호호호 웃기만 했습니다. 오늘 시간 날 때 보러 갈게요. 네. 이따가 뵐게요. 그를 본다는 생각에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옷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신경을 더욱 쓰게 되었습니다. 샵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그럼 제가 김밥하고 떡볶이를 사갈 거니까 점심 거르지 말고 먹어요. 네. 고마워요. 오실 때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김밥과 떡볶이를 가져다 주고는 손님이 있어서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따라 나가서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던 순간 그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위를 살피는 그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때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당신이 곤란해지는 건 싫어서요. 말하고서는 그의 손이 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체하면 안 되니까 김밥 천천히 먹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끝나고 전화 줘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가 말한 당신이라는 말에 이제 우리 관계가 서서히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제 집에 가보실래요? 이제 방이 깨끗해졌거든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앉을 곳은 있을까? 한편으로는 조금 불순한 상상도 했습니다. 그가 내 옷을 벗기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이없는 상상을 하는 동안 어느새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집은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방은 넓었고 싱크대,
식탁, 텔레비전, 퀸 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데 침대가 왜 저렇게 큰지 제가 예전에 살던 신혼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우린 식탁에 앉았고 그가 오렌지 주스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좋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서인지 그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콩 볶듯이 뛰고 있었고 그가 제 손을 잡아 그의 심장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물을 벗어난 화로처럼 가슴 속에서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제 심장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로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키스를 했고 침대에 누워 저는 그의 귀, 볼, 목을 제 따뜻하고 촉촉한 입술로 감싸 주었고 그는 저를 있는 힘껏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귀와 목, 쇄골로 내려왔고 이미 풀려버린 블라우스 안으로 그의 입술이 가슴에 닿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민망한 신음소리가 저도 모르게 나와서 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손이 입을 막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입술은 제 상반신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남성의 육체와 채취가 충분히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따뜻하고 촉촉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흥분과 촉촉함인지 제 다리가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제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를 제 눈높이로 올렸습니다. 눈이 반쯤 풀린 저를 그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예뻐요. 몰라요.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서로 바지는 입고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의 단단한 것과 촉촉한 제 것이 맞닿아 있었고 그는 저를 꼭 껴안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성적인 욕망과 이성적 사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저는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팔로 제게 팔베개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결혼했어요? 제 결혼에 대해서 처음 물어봤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말하고는 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중에 얘기해줘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물 마실래요? 그리고는 냉장고로 가서 물을 가져다 주는데 누워있는 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왜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가 신기한 듯 제 아랫부분을 쳐다보고 있어서 저도 보니 이런 아까 그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흥분했던 나머지 바지 밑이 사랑의 액체로 젖어 있던 거예요. 너무 민망해서 외쳤습니다. 보지 말아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스러운 거려. 그러면서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혹시 여기 전 여자친구 왔었어요? 그가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막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아파요. 한 번 왔었어요. 한 번만 왔겠어요? 저는 더 세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5번 왔어요. 아니, 6번인가? 아야야, 그만해요. 하고 말하고는 저를 확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껴보고 응석도 부려보고 오로지 이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 서울 본사에 갔다가 집에 들러서 일요일에 올 거예요. 그리고 정리 좀 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 정리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을 동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가 말하고는 쑥스러웠는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매일 보던 그를 사흘이나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 사흘이 4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도 준비가 안 되었고 저는 그의 결정을 따를 생각입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도 요새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그럼 빨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와 함께 더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뒤로 하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몸에는 그의 채취로 가득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 예전 같으면 쓸모없는 몸뚱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를 위해 너무 소중히 여기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한 황홀한 하루였습니다. 그를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와 헤어진 지 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전화는 했지만 그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의 집 앞을 지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형광등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건 뭐지? 내일 온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로 난간을 잡고 힘겹게 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까스로 올라온 저는 얼음같이 차가운 문에 귀를 최대한 밀착시켜 방 안의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어떡하지? 모른 채 하고 그냥 갈까? 아니면 확인을 해봐야 하나 하고 그 찰나와 같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가버리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문에서 얼굴을 떼고 머리와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한 뒤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텔레비전 소리가 멈췄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의 집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